우에노 공원에서 구경을 마치고 역 앞에서 출발합니다. 철로를 따라 JR 오카치마 지역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면 가장 일본스러운 상점가 아메요코 상점가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공원 출구인 3F 출구에서 다른 곳으로 가시려면 JR 티켓이나 스이카, 파스모 교통카드로 입장이 가능하며 저처럼 메트로 패스만 있을 경우 지하철 역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하철 우에노역 및 아메요코 상점가를 가기 위해 길을 따라 걸어갈게요. 일본을 여름에 여행 오셨다면 모자나 양산은 필수로 준비하세요. 여느 도심 여행이 그렇듯 많이 걸어야 하는데 일본은 특히나 땡볕을 걷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직사광선을 바로 쐬며 걷기에는 체력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저는 땀을 잘 흘리지 않는 타입인데도 일본은 대만만큼이나 무덥고 습해서 땀을 정말 많이 흘리게 되더라고요. 땀을 흘리는 만큼 수분 보충도 잊지 않고 많이 해주세요. 건너편에 보이는 이곳이 아메요코 상점가입니다. 만약 JR을 타고 바로 들릴 예정이라면 오카치마치역에서 하차하여 북쪽 출구로 나와 맞은편 길을 건너가기만 하면 더욱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암시장으로 시작한 아메요코. 특히 미국제 상품과 사탕 등이 팔리던 암시장으로 아메요코라는 뜻 자체가 아메리카, 아메, 요코초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미제 통조림, 초콜릿 등을 팔던 부산 깡통시장과의 비슷한 유래를 가지고 있어 이 장소가 그렇게 낯설지 않았던 느낌이 들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상점가는 약 500m를 따라 이어져 있으며 우렁차게 선전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아메요코의 상징이라도 불릴 만큼 활기가 넘쳐 그저 걷기만 해도 흥이 나더라고요.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음식을 차리기 위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을 보는 게 정석이라고 할 정도로 서민의 삶 깊숙이 자리한 아메요코 상점가. 철교 밑에도 빼곡히 들어찬 다양한 가게들. 철교를 따라 이어진 상점가는 시설을 제대로 해놓아 좀 더 쾌적하게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우에노 동물원의 인기 스타 판다와 관련된 판다구이, 판다빵, 판다 도시락 등 재밌는 먹거리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현지인 맛집들이 많아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일본에서 아직 라면을 못 먹어서 평점 높은 곳이 있어 들러봤습니다. 위치는 본문 더보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종업원에게 인원을 알려주고 밖에서 웨이팅을 하면 되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차 서비스가 괜한 감동을 주네요. 내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먼저 주문을 하라고 부르는데요. 입구에 있는 자판기로 메뉴 주문을 하면 되고 호명할 때까지 다시 밖에서 잠시 대기해줍니다. 자리 앞에 조리 선택지가 있는데요. 영어로 잘 되어 있지만 번역해서 써둘 테니 참고해서 기호에 맞게 주문하세요. 주문지와 메뉴 티켓을 조리대에 올려두면 됩니다. ほかほかのラーメンの登場です。いただきます。이 가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크리아 돈코츠, 돼지 뼈로만 우린 투명한 돈코츠 스프인데요. 대중적인 돈코츠 라멘은 탁하고 진한 백색인데 반해 맑은 국물이라 깔끔한 맛이 일품인데요. 하루에 딱 30그릇만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밀양 돼지국밥이나 나주곰탕처럼 맑고 투명한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야사이 모리 라멘은 내장도 들어가 좀 더 걸쭉하며 야채는 따로 먹거나 국물에 넣거나 취향껏 즐기면 된다고 합니다. 아메요코 상점가 건너편으로 돌아와 지하철을 탑승합니다. 이곳의 출구번호는 7번입니다. 통로를 따라 끝까지 걸어가면 지하철 역사로 이어집니다.
아사쿠사를 가기 위해 탑승할 지하철은 긴자선. 우에노역은 G16번, 아사쿠사역은 종점인 G19번이라 이번 승강장에서 탑승합니다. 아사쿠사역 도착. 관광객들로 역사가 굉장히 붐비네요. 한층 올라와 오른편 4번 출구로 나갑니다. 아사쿠사를 가기 전 예약해둔 기모노 대여점을 먼저 들릴게요. 저는 KK데이에서 저렴하게 예약해서 방문했는데요. 다양한 기모노를 고를 수 있고 예약 시간 상관없이 오후 5시까지 반납하면 되니 사진을 많이 남기고 싶다면 일찍 예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약 링크는 본문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4번 출구 바로 앞에 건물이 대여점. 헤맬 필요 없이 지하철 바로 앞이라 접근성이 너무 좋았던 곳인데요. 대여점은 2층. 문이 열리자마자 대여점이 펼쳐지는데요. 화려한 색감의 기모노들이 가득. 한편엔 각종 액세서리들이 있고 고른 기모노의 허리를 감싸는 오비도 다양하게 있어 직접 고르면 됩니다. KKD에서 예약 시 헤어와 메이크업을 함께 구매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1만엔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구매하지 않은 경우 메이크업 없이 기본 헤어스타일링만 해주는 점 참고하세요. 저는 따로 추가하지 않아 기본 스타일링만 받았는데요. 탈의실 내부에 전문 선생님들이 계셔서 직접 입혀주시는데요. 기모노 안에 정말 많은 천을 줄줄 감기 때문에 입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메이크업도 전문 선생님들이 계신데 거의 신부 화장급으로 제대로 해주셔서 사진을 제대로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받아보시는 거 완전 추천. 기모노 안에 여러 겹의 내복 덕에 흉부가 너무 쪼여서 오랜만에 웨딩드레스의 압박감이 상기되기도 했는데요. 옷을 입을 때 선생님들이 괜찮냐고 계속 물어봐 주시니 특히나 여름엔 너무 조이지 않게 입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날은 40도를 웃도는 날이라 정말 만만치 않은 촬영이었기도 합니다. 빨리 못 걷는데. 제가 보폭도 워낙 크고 성큼성큼 걷는 스타일인데 제 걸음엔 너무 좁은 기모노 폭 때문에 처음엔 정말 답답해서 죽을 맛이었는데요. 그것도 적응되니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걷는 법도 터득해버렸습니다.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니까요. 센소지를 가는 방법은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정말 많은 방문객들이 매일같이 방문하니 사람들을 따라만 가셔도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도쿄 여행의 필수 코스인데요. 센소지를 가기 위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가미나리 문문. 942년 건립 이후 여러 번의 소실 끝에 지금의 문은 1960년 재건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좌측은 천둥신, 우측은 바람신으로 센소지 절을 지키는 신입니다. 가미나리 문문을 지나면 나카미세 상점가로 이어지는데요. 이것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 중 하나로 파는 물건은 조금 달라졌지만 지금이나 에도 시대에나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 기념품, 다양한 간식거리를 파는 상점이 즐비하며 일반적인 잡화, 의류 등을 판매하는 상점도 있습니다. 점포들이 문을 닫는 시간에 셔터가 내려오면 셔터마다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어 또 다른 경관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상점가가 끝나는 길에 센소지 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연간 약 3천만 명의 참배자가 방문하는 곳으로 도쿄도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며 성관은상을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센소지 절은 628년에 건립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소실된 후 재건되며 현재 볼 수 있는 붉은색 사원은 상당히 근대적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해요. 지금 지나는 센소지 호조문 역시 942년 건립되었다가 1964년 재건된 것이라고 합니다. 호조문을 지나면 본당인 관음당이 펼쳐지는데요. 본당 양옆으로는 길흉을 점치는 오미쿠지나 부적 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오미쿠지는 100엔, 점괘 뽑는 방법은 설명서 7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당 앞엔 상악료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가득한데요. 참배객의 신체를 정화하기 위한 것인데 어느 순간 연기를 아픈 부위에 끼얹거나 머리에 끼얹으면 낫거나 똑똑해진다는 얘기가 돌며
각자의 방식대로 연기를 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향은 판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궁에 입장 전 테미지야라고 불리는 곳에서 국자로 손과 입을 씻으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변형된 곳이 많습니다. 신사 방문의 매너이니 되도록 지켜주면 좋겠죠? 전설에 따르면 서기 628년 한 어부가 센소지 옆에 흐르는 스미다강에서 관음상을 찾았고 그 상을 봉헌하고자 사당을 지었는데 이후 한 승려가 645년 절을 세운 것이 센소지의 유래라고 합니다. 본당 깊숙이 모셔진 게 성관음상. 성관음상 앞에는 복납금함이 있어 여기저기서 동전을 던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반절을 하고 동전을 복납금함에 살짝 던져 넣습니다. 이때 동전은 보통 오엔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데 발음이 운명과 같아서라고 하네요. 동전을 넣은 후 90도로 2번 절을 하고 손을 모아 합장하고 손뼉을 2번 친 다음 눈을 감고 바라는 바를 기원한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절을 하면 참배 끝. 본당 내부에도 부적을 팔고 있길래 안전운전 부적을 사서 남편 바이크에 달아줬답니다. 628년 세워진 후 1648년 재건된 센소지 5층 석탑. 신주카라라고 불리는 이 장식은 신성한 보호와 축복을 상징하는 신토의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센소지 옆 보다 차분한 이곳은 아사쿠사 신사로 센소지는 불교의 절이며 이곳은 신토의 신사입니다. 이곳에서 마침 하계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일본 근대 시절의 의상을 입은 밴드 공연, 전통 방식의 간식, 시원한 소리로 여름을 채우는 풍경. 이 모든 것들이 여름의 아사쿠사를 완벽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아사쿠사 신사 앞엔 플로짱 고리라는 뜻의 치노와 쿠구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고리를 빠져나감으로써 병이나 재앙을 막아주는 액막이라고 합니다. 도쿄를 여행 왔다면 센소지 꼭 잊지 말고 다녀오세요. 나카미세 상점가 옆으로 이어지는 상점가는 도무로 되어 있어 보다 쾌적하게 구경을 할 수 있는데요. 배도 살짝 출출하고 목도 말라 들려본 오코노미야끼 가게. 위치는 보문 더보기에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어 소소한 구경거리도 있는 가게인데요. 날씨가 날씨다 보니 종업원도 손님도 더운 건 어쩔 수 없네요. 기모노 입고 술 먹으면 안 되는 법은 없겠죠? 무더위에 시원하게 한 모금 하니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 같네요. 둘 다 완조리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더 볶을 필요는 없지만 기분 한껏 내보는 야끼소바. 한국어 메뉴판도 구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주문할 수 있는 식당입니다. 사실 도쿄는 몬자야끼를 먹어줘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바쁘게 주문한다고 생각을 못한 게 아쉽네요. 야끼소바는 나쁘지 않은데 오코노미야끼는 너무 간이 세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만큼 땀을 많이 흘렸으니 염분 보충도 해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상점가 하나하나도 개성 뚜렷하게 장식해둬서 지나가던 발걸음도 돌려 세웁니다. 부채 같은 기념품은 당연하고 사시미 보초, 일명 회카를 파는 상점도 많은데요. 서양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시바견 카페나 스타벅스의 일본 굿즈, 일본판 KFC 할아버지 같은 느낌의 가성비 스시집 등 센소지와 상점가 인근에 볼거리가 정말 많은데요. 조금만 걸어나가도 조용한 주거지역으로 이어져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단한 세월이 느껴지는 치과가 참 인상적이지 않나요? 아사쿠사의 명물 인력거도 있으니 타고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좋겠죠? 어떤 문화의 의복을 입어본다는 건 그 문화와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기분을 더욱 진하게 느낀 센소지 여행. 기모노를 반납하는 길에 스미다강 건너편이 보이는데요. 우뚝 솟은 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독립형 정파탑 도쿄 스카이트리이고 아무리 봐도 황금똥 같은데 황금 불꽃이라는 동상이 있는 곳은 아사히 그룹 본사입니다. 두 곳 모두 경치가 정말 좋으니 여유가 된다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추천. 영상이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엔 아사쿠사에서 크루즈를 타고 오다이바로 넘어가는 일정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시고 도쿄 여행 꿀팁 많이 받아가세요.